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B급 바리스타들의 수다 제25회 방송 바로 시작하겠고요. 저는 방송 진행하고 있는 이씨 아저씨입니다. 각자 자기소개하시고. 볼메입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볼메입니다. 몰아가지기를. 네, 갑자기 웃자고 해봤습니다. 네, 다음 분 누구세요? 전 철수입니다. 네, 가까이 오세요. 이게 좀 허접해서 소리가 잘 안 들어가요. 네. 또 1년 만에 새해 첫 모임인데 또 어떻게 지냈어요? 저번에 보지 않았나요? 근데 그게 2017년이었어요. 17. 네, 물론 한 달 전이긴 한데 네, 해가 바뀌었으니까. 네, 1년 만에 만났어요. 신년사 인사를 먼저. 네. 나 설날이 아직 안 와가지고. 설날도 땄어요? 심정은 이제 뭐지? 그 해피 뉴 이어? 네, 해피 네.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근데 한참 지났습니다. 이것도 올라가려면은. 올라가면 이제 2월이죠. 어떻게? 약간 네, 시차를. 네, 시차가 좀 많이 벌어져서. 네, 저희가 원래 자주 모여야 되는데 다들 바쁘셔가지고 비싼 분들이라 한 달에 한 번도 모일까 말까 합니다. 네,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각자 또 소개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하면서? 맨날 일해요. 다른 거 없나요? 모르겠어요. 네? 워커홀릭이라서. 좀 일을 좀 색다른 일을 했다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맨날 똑같은 일을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는 판에 무슨 아직. 연말에는 그렇다 치고 이제 연초인데. 연초까지 마무리가 계속 한 1월 둘째 주 초반까지 첫째 주도 계속 야근하고 그러다가요. 네. 이제 그 연말에서 막 저를 괴롭히던 건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시 새로운 게 나한테 들어왔어. 연말과 연초의 의미가 없네요. 매주 매달 똑같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끝날 무렵에 저한테만 떨어진 또 특별 임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느라고 좀 요새 힘들어요. 멋진 거 아닌가요? 나한테만 떨어지는. 뭐가 멋져요?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머리만 골매고 있는데. 돈을 왜 안 준대요? 예? 돈을 왜 안 준대요? 월급 주는데 무슨 돈을 더 줘요? 잔업수당. 잔업수당은 이미 넘치게 받고 있어서 초과급 거의 월 주 52시간에 버금가는 야근을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는 안 줍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안 주는 건가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다 상한이 있을 거예요. 상한을 넘긴 지가 오래됐기 그럼 때문에. 최대 맥시멈의 월급을 받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엄청난 부자이시군요. 내 월급이 쥐꼬리만 해서요. 아무리 쥐꼬리만 해도 맥시멈을 채우셨다니. 맥시멈을 채워도. 우리 이분한테 맛있는 거 자주 사달라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시간 내주신 거에 영광을 가져야죠. 그러네요.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근데 나 오늘 일찍 왔는데 막 30분 기다리게 하고 막, 오늘 연락 추운데. 연락 추운데 막. 죄송합니다. 무슨 꽁땅가 무슨 이상한 불량식품으로 때우려고 그러고. 깨돌이. 꽁땅 깨돌이를 모욕했어요, 지금? 이게 추억의 식품. 깨돌이가 뭐예요? 네? 깨돌이 알아요, 철수님? 네, 옛날에. 왜 난 모르지? 아폴로 이런 거 몰라, 아폴로? 아폴로는 알아요. 그 빨대같이 생긴 거 안에 그 수준 식품이에요, 그 수준 식품. 근데 꾀돌이는 살 수가 없었고. 왜요? 팔아, 여기. 그러니까 지금 파는데 옛날엔 게임기에서 막 꽉 나왔을 때. 맞아. 기계에서 이렇게 조금씩 털어 몇 달씩 나오는 거. 꽉 나왔을 때 저게 나왔어요. 맞아요. 저도 기억납니다. 그 10원씩 넣고 돌리면 막 나오지 않아요? 같은 세대가 아닌데 어떻게 기억이 나요? 우리 때도 있었어요. 이게 돌리면 10원 넣고 돌리면. 나는 이걸 본 기억이 없어요. 아폴로는 알아요, 근데. 아폴로 먹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이건 먹은 기억이 없어요. 북한에서인가? 뭘 북한에서요? 기억이 있을 텐데. 게임할 때만 주고 그랬다면서요. 이런 게 다 이제 보면 이제 문방구, 요새 이제 문방구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 불량식품을 보통 문방구에서 뭐 100원, 뭐 50원 이런 거. 근데 나 옛날에 문방구에서는 지포가 진짜 맛있었는데. 연탄불에 꺼주는 거? 그거 있고, 그냥 지포 말고, 약간. 요새는 모르겠고, 저 때는 연탄불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희 때는 연탄불에다가. 아니, 육포 같이 되게 약간 도톰하게 해가지고,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그 문방구점에서만 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나옵니다. 그래요? 네. 여기,
뭐지? 이 추억의 식품들 이렇게 팔아요. 그쵸? 근데 문방구에서 이제 팔질 않잖아요. 아 지금도 팔아. 문방구. 팔긴 하는데 너무 상품 가지수가 줄어들었고. 아 그래? 많던데? 나 막 어디 문구점을 가시는 거예요? 그냥 막 그 허름한 문구점에서 막 그 문방구 탐방 이런 거 가거든요. 재작년인가 4대 악행 없앤다고 그중에 불량식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걸로 알고. 그럼 거기 파는 애들 파는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딴 걸 잡아라고요. 꾀돌입니다. 꾀돌이. 저 지금 살려면 한 500원? 개당? 맞아 그럴 거예요. 500원밖에 안 해요? 우와 맛있어. 요새 500원짜리 과자가 있구나. 아, 먹어봐. 맛있다니까? 지금 본인이 먹고 싶어 그런 거죠? 나 주고? 아니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 한 박스를 샀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박스로 싸게 팔길래 그래서 먹어봤는데 맛있길래 물론 이제 좀 우리가 너무 대기업 브랜드 과자를 먹다가 또 이런 걸 먹으니까 대기업 요새 면접의 신 보니까 대기업 막 면접 보러 다니던데. 면접이 신이 뭐예요? 무한도전. 아부도 맞아요. 대기업만 나온 건 아니었구나. 아. 뭐 중소 스타트업도 가고 좀 큰 데도 갔는데 H사라고 나온 게 네. 혜태 같았어요. 혜태 그쵸? 맞아요. 응. 혜태 배달의 민족인가? 맞아요. 배달의 민족이랑 하나는 엘사였는데 하나가? 아 나 요새 무한도전 롯데인가? 안 보거든. 롯데는 아니에요. 롯데 엘사였어요. 기억이 안 난다. 아, 재밌나요? 요새 무한도전? 잘 안 봐서 저는 무한도전은 저 한참 진짜 골수 팬이었거든요. 무한도전? 근데 언제부터 안 보시는 거예요? 한 8년 됐나? 안 보기 시작한 게? 그게 골스팬인가? 아니 무한도전이 지금 10년 되지 않았어요? 10년 됐는데 8년을 안 아니야 봤어요. 10년 넘었어. 골수패잖아. 아니야? 그거 잘 모르 골스팬이 아셔야 돼요. 아 2년간 골수였나 보네요. 2년간은 골수라고 볼 진짜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보해가지고. 진짜 무모한도전 이런 거부터 봤으면 맞아 무모한도전부터 봤어. 처음에 무모한도전이었죠. 무모한도전만 보다가 무한도전 되고 나서 안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무모한도전에서 이제 무한도전으로 바뀌어서 한창 이제 막 인기 많을 때 이때가 뭐였나요? 하하 나오고 막 내 다리 내나 막 나오고 잘 모르겠네요. 네, 한 2000... 2006년부터 시작됐네요. 그럼 아직 10년 넘었구나. 딱 2년 봤네요 그럼 제가 2년 열심히 봤네요. 저는 그 뭐지? 누구야? 딱 그 완전 딱 캐릭터가 딱 구축된 5명 멤버 있을 때 있잖아요. 노홍철, 추격전 이런 거 막 정영돈. 하고 할 때 그때 좀 많이 보고 야 저도 이제 아닌가? 그때는 이미 그 2년 한참 지나고 아니 근데 한 1년 좀 지나고부터 이제 무한도전으로 이렇게 하면서 좀 잘 정착된 거 아니에요? 저 무한도전으로 정착이 됐어요. 음. 제 기억에 근데 약간 노홍철, 정영돈 다 있었을 때 네, 그때가 제일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근데 하여튼 잘 안 봐요. 네. 노홍철 나가면서부터 안 봤나 내가? 노홍철 씨가 싫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 노홍철 씨를 싫어하진 않는데 좀 질린다는 생각이 들 전부터 이제 본방사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본방사수를 했다고 치면 난 이제 일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이제 서비스직이라 일하다 보니까 이제 본방을 못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안 보게 되더라고. 본방은 보기 힘들어요. 요즘에 뭐 조세호 씨 다시 들어간 다음부터는 좀 아, 괜찮아졌다고 그런 소리도 있는데 제가 안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까 봤다며. 그때만 한 1년 반? 1년 정도만 한 잔 저는 바짝 보고 그리고 안 봤다니까요. 아니 지금 아까 그 얘기한 거 면접의 아니야? 신. 면접의 신이요? 그거는 재방송으로 3개 다 보지는 않고 그 배달의 민족 끝부분하고 혜태사 간 것만 봤어요. 아 배달의 민족 그건가요? 예? 네, 앱 회사. 아 예분 뭐예요? 예. 예 맞냐 예? 앱. 어플리케이션. 예분 APK. 예분 YAP라고 해서 예전에 예. 막 무슨 아 앱이야? 네. 아 전 앱이라고 했다 애들한테. 어플이라고 하시는 게. 애들 어플이라고 그러는데 야야 앱이냐 그랬는데 애들이 되게 무시했겠네요 속으로. 그렇죠 무시했겠죠 비용신 이러면서 욕설 나가지네. 이거 검증 없습니다. 아, 검증 없군요. 속으로 그랬겠죠. 아 나 맨날 얘 요새 재밌는 얘 뭐 있냐 막 재밌는 예요. 재밌는 예분 뭐
아, 저는 게임을 안 해가지고 근데 앱 자체를 별로 깔질 않거든요. 그럼 무슨 스마트폰으로 뭐 하시나요? 할 게 인터넷 없는데 그런 거 안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할 거 많아요. 유튜브. 유튜브 저도 가끔 보는데 나는 진짜 실버폰 있어도 된다니까. 인터넷 때는 실버폰 있어도 무리 없이 살 수 있어. 갑자기 당신이 실버폰 얘기하니까 마음이 짠해지네. 왜 짠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말로 잘 이용하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아니 세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저는 이 뭐지? 휴대폰으로 그 막 다 연동시켜가지고 컴퓨터랑 해서 자기 일정 같은 거랑 해가지고 구글이 같은 거 다 연동시켜가지고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그 정도는 해요. 아, 근데 저는 안 하거든요. 메모하고 일정 응, 관리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이렇게 손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이걸로 쓰는 거 별로 안 선호하니까 다이어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능들을 안 쓰니까 전화 보내기, 문자 보내기, 그 다음에 뭐야 카톡, 그 다음에 인터넷 서핑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사실 문자는 다 그 정도 아니야? 다 그 정도 수준. 문자는 근데 사실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온다 이런 거 할 때. 아, 요새 맞다, 택배도 카톡으로 와.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거의 안 하고 전화도 사실 요새는 전화도 서로 잘 안 하고 카톡으로 그냥 막 거의 실시간 대화로 많이 하니까 그냥 거의 카톡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문자만 한 번. 그러니까 전화를 실질적으로 하는 시간 자체가 예전만큼 많지가 않아서 거의 이제 문자로 많이 하는데 근데 젊은 친구들이 다 문자로 하더라고요. 전화를 안 걸고. 전화보다 오히려 톡이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톡으로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감정 전달이 좀 잘 안 되지 않나? 문자로만 보내면? 맞아요. 예, 그건 좀 오해의 오해의 소지가 여지가 있어요. 아, 좀 그래서 문자를 되도록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직접 해야 이 감정 전달이 되니까 이게 무슨 의도로 쓰는 건지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서. 젊은 친구는 어떠십니까, 철수? 저도 같은 의견이긴 한데, 근데 감정 전달할 때는 뭐 전화를 하는 게 맞는데 그 외에 카톡으로 하는 거 감정 전달할 일이 뭐가 있는데 그럼? 감정 전달 사람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카톡으로 화를 내시는 건가요? 집어 던져. 아니 근데 어떤 이제 임무를 주거나 그럴 때 뉘앙스라는 게 약간 명령? 어떤 부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모티콘을 적절히 섞어. 아, 근데 나 아는 사람은 그런 게 있구나. 되게 아, 내가 그거를 생각 못했네. 이모티콘. 아니 그래서 사람들 좀 이상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이 너무 딱딱해 보이면 뒤에다 물결 표시 넣는다거나 막 이거 넣잖아요. 아. 근데 저 아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되게 화나는 일인데도 킥을 넣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비꼬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거. 그럴 수 있잖아. 걔가 만약에 근데 그 정도로 화나는 일이었다면 전화를 하는 게 맞아요. 아 근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 저랑 제가 이제 항상 젊은 애들이랑 일하잖아요. 지금 제일 막내가 20살 때 이제 조금 이제 요새 일하는 친구들이 23살 때 다 요 나이 때 애들이에요. 자, 진짜 좋을 때다. 그러니까 물론 좋겠죠 그 친구들이요. 저는 안 좋지만 아무튼 근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전화를 하기보단 항상 문자로 연락을 하고 이제 다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제 뭐 싸우는 일이 있어도 항상 이렇게 문자로 싸우더라고요. 일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나 같으면 답답해서 나가서 전화로 할 텐데 어떻게 문자로만 하지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서의 차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많이 보아오다 보니까 문자로만도 이렇게 다 의사 전달이 이렇게 다 되는가 막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모티콘을 적절히 써야 된다는 생각. 그러네요. 이모티콘을 하나 사야겠네. 아, 공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공짜 이모티콘은 30일?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런 그냥 거 말고 기본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 있는 있잖아. 아 기본으로요? 응. 이제 애들이 식상해 하잖아. 아, 뭐 그 아예 쓰지도 않으셨는데 그런 것까지 하신. 가끔 써요 저도. 이게 키키키키 뭐 이런 거 쓰는데. 아니 근데 그거 뭐지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사면 쓰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언니 같은 경우 이모티콘 같은 거 사요. 그러면 자기 좋아하는 계속 거. 막 새로운 거 막 계속 써. 아, 계속 써? 그래가지고 고만 보내. 이거 쓰고 싶어가지고 지금 말 거는 거지. 중독성이 있다고. 뭐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 저도 좋아하는 캐릭터들 있으면 사고 싶은데 내심 또 아까운 느낌도 들어서 2,000원. 살까 말까. 저는 안 사요. 그래서. 살까 말까 맨날 고민하다 안 사요. 아무튼. 네, 철수는 또 어떻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저는요. 네. 저도 뭐 다를 바는 없는데 네. 그냥 평소와 같이 네. 바이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네, 네, 자기 사업도 하고. 네. 네. 연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네. 진행했어요. 좋겠다. 여러 가지 했어. 나는 아무것도 안 근데 했는데. 요새 하는 그 카페는 어때요? 분위기는? 분위기요? 네, 지금 바리스타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또 네. 분위기가 다를 바 없고 그냥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그냥 뭐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일하는 곳에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이제 음. 연말이고 연초니까 연초까지는 그나마 밤늦게 음. 모임 많이 가지시고 오는 손님이 많았다 정도. 아, 저는 저희 회사에, 저희 회사 건물에 스타벅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 엄청. 그 건물에요? 네, 그 건물 1층에. 근데 거기 제가 가봤을 때는 네. 들어올 만한 데가 없어 보였는데. 거기 이제 은행이 빠지면서 그렇구나. 은행이 빠지면서 글로 들어왔는데 바깥에 저희 건물은 바깥에 정문 말고는 옆에 그게 네. 이렇게 그게 그런 데들 있잖아요. 그냥 건물 전체가 그냥 다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근데 저희 건물 그게 아니라 정문만 뚫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정문을 들어야 스타벅스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러네요. 구조가 되게 불편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 올까 그랬는데 엄청 많이 와요. 아, 그럼 그 응. 근처에 스타벅스가 없나 보네요, 그럼. 있는데 그게 멀리 있는 거 아니? 반대편에만 있어요. 아, 길 그러니까 건너편. 길 대로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대로 네, 건너편에 있다는 거잖아요. 대로가 건너기 되게 귀찮은 큰 거야. 6차선 정도 되는 건물로 해서 고층 빌딩이 쫙 이렇게 있는데 반대편에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사람들도 스타벅스 가려면 반대편으로 가야 되니까 막 멀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성을 본 거가 있죠. 그래서 맨날 거기 가면 줄 서 있거든요, 사람들. 점심때만 되면 엄청 줄이 길게 서 있어요. 그래서 아, 반대편에도 들어올만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빌딩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스타벅스가 건물에 들어오면 그 건물에 있는 입주에 있는 입주자들한테 쿠폰을 준다더라. 이래가지고 다들 기대를 했는데 안 주던데. 사람은 많아요? 지금 새로 생겼는데? 처음에 저 몰랐는데 그 처음에 오픈한 날 그 이벤트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뭐 뭐 그런 거 15,000원 잘 이상 하겠죠. 네. 주면 뭐를 준다. 아니면 뭐 3,000원 이상 하면 뭐 머그를 뭐 3,000원에 네. 준다. 이런 거 하는데 첫날 줄 엄청 많이 서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뭐 준다고 그래서? 오픈하는 날 사람 되게 많이 서 있었대요. 음, 그래서 진짜 잘 되는 데는 잘 되는구나 막 이랬죠. 근데 이제 요새 엄청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가끔 이제 계속 요새 야근하고 막 그러니까 아침에 끊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제가 커피를 마셨거든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자꾸 스타벅스만 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저도 1층에 있으니까 나가게 그냥 돼. 이렇게 실내화 신고 갔다 와도 되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돈 많이 벌어야겠다고. 스타벅스 비싼데 아. 계속 가니까 그러네요. 이제 끊으려고요. 저는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그래요? 네. 바쁘게 어떻게 다르게 지내셨나요? 이제 가게에 이제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지금 제가 있는 매장은 약간 리저브 컨셉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서 약간 고급화에 이제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싹 바꿨어요. 가격도 엄청 올리고. 한 6, 7천 원 하겠네요, 그럼? 네, 지금 아메리카노 프리미엄 7,800원으로 아예 이제 미친 척하고 미쳤네요. 네, 사업주랑 전략을 짜서 이제 했는데 신기한 게 먹혔어. 아직 모르죠. 물론 아직 모르는데 전반적으로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아요? 아주머니들이 많이 드시나 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은 커피를 그럼 사기 아닌가요? 아니죠. 전에는 좋은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은 아메리카노 가격에 그냥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스페셜티 블렌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프랜차이즈 원두를 아메리카 나가잖아. 4,500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원래 커피 스미스가 이제 아메리카노 기본이 4,500원이에요. 커피 스미스 그러니까 제가 잠깐 끼어들어 죄송해요. 원두 좋은 거 써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프랜차이즈는 다 좋다고 하지만 좋은 건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저지를 쓰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리저브는 좋은 거 써요, 그럼? 좀 커피 스미스는 리저브가 없고요. 스벅은? 스벅 리저브 같은 경우나 이디야 리저브 같은 경우는 좋은 걸 쓰겠죠. 왜냐면 이디어도 리저브가 있어요? 네, 자기네 그 본사 사옥에 그 리저브 컨셉의 매장이 하나 있어요. 커피랩. 들어본 것 같아. 네, 강남에. 커피형. 네, 그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커피 스미스에서는 이제 원래 탑 밸런스라고 하는 상품을 내면서
이 브랜드도 이제 그런 고급화 바람을 좀 시도를 해보고 있었는데 잘 안 됐나 봐요. 전반적으로. 왜냐면 이제 가맹점 수도 적은데다가 아직 그런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아직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있는 매장에서 그거를 한번 우리는 이제 로스팅을 직접 하는 가게니까 프랜차이즈의 이제 이름을 빌려서 쓰고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로스팅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할 수 있죠. 어. 제조 허가를 내고 다 하는 거니까. 아니 근데 프랜차이즈에서 막는 거 아니야? 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계약을 그렇게 네, 한 거예요?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의 장점을 크로스오버를 해서 우리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본사 쪽 협의랑 다 어느 정도 다 발을 맞춰서 이제 협의를 구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한 몇 년, 3, 4년 전부터 이제 시행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이 사업주가 아직까지 이런 판매 전략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가격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품질 그대로 이제 유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게 자체도 규모가 꽤 크고 또 계속 뭐 여러 가지 요인들상 지출 비용들이 늘어나니까 살기 위한 방안을 이제 저랑 이제 모색을 하다가 이제 제가 생각한 방법은 고급 컨셉으로 아예 가자 이럴 거면 물론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수준이 이제 하향 평준화되는 저가 커피로 가든가 아니면 아예 고가로 가든가 약간 양극화되는 이제 추세로 가고 있어요. 왜냐면 어정쩡하니까 이게 남는 게 없거든요. 진짜 아예 싸게 가서 박리담회로 진짜 왕창 팔아갖고 어떻게 하든가 어설픈 가격으로 그냥 미들로 가게 되면 이건 버는 것도 아니고 안 버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수준이 돼요. 계속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럼 아예 우리는 고급으로 가자. 그래서 진짜 음료 가격도 꽤 세게 책정을 해갖고 전체적으로 다 상향 평준화를 잡아보려고 뭐 장비도 많이 교체하고 그리고 뭐 이번에 아예 싹 메뉴판 교체부터 해서 분위기 어떤 변화도 많이 주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바로 변화를 하게 되면 결과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넌지시 조금씩 가격을 변화시켜서 판매를 해봤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지역적 특정이나 이제 상권의 영향이 꽤 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쪽 지역, 송도라는 지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싸도 손님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이다 보니까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럼 커피도 조금 고급화로 가자. 그래서 아메리카노 프리미엄을 이제 7,80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팔았는데 똑같은 커피를 4,500원에 드릴 때보다 반응이 더 좋은 거예요. 맛있다는 얘기도 오히려 하고. 웃기죠? 분명히 4,500원에 나갈 때는 맛있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더 좋다라는 걸 인지를 못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비싸게 팔면서 설명도 해드리고 또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다 보니까 손님들이 맛있다고 그러면서 재구매가 다시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날이 추워서 매출도 떨어지고 비수기예요. 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 예상이 생각보다 더 잘 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일도 많아지고 또 이번에 이제 신입 스태프들도 많이 이제 선발을 해서 제가 이제 교육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떤 변화의 시도가 필요한 시점들이 이제 계속 오고 있는 것 같고 그게 그래서 나쁜 상품을 갖다가 우리가 과대 표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상품을 가지고 해야죠. 그래야 손님들도 좋은 게 좋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번 몇 달 동안 좀 느꼈었던. 그래서 물론 예측은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생각 외로 시작하자마자 반응들이 꽤 좋게 와닿아서 조금은 흐뭇했던 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한두 달 그렇게 보냈습니다. 가게 변화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잡았고요. 그런 얘기 또 나중에 또 한번 해보고. 네. 뭐 오늘 수다를 떨 만한 주제들을 하나씩 또 갖고 오셨는지. 네, 씩 웃지 마시고. 네. 네, 철수. 저는 주제라기보다는 네. 의견을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얘기해 봅시다. 잠을 네, 잠. 줄이는 방법.
잠을 줄이는 방법. 아니요, 과도한 잠을 줄이는 방법. 과도한 잠? 얼마나 주무시는데요? 보통 그냥 제한이 없다 싶으면은 뭐 10시간 이상도 잘 아, 수 계속 있고. 뒹구는 스타일이군요. 특별히 일이 없으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잘. 정말로요? 네. 숙면 자리가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어떤 정말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일어나기 싫어도 사람이 일어나지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의견을 나눠보고 싶은데. 누가 옆에서 쳐줘야겠네요. 맞아요. 그 방법이 최고죠. 아 진짜요? 아, 근데 자기가 일어나고 싶은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일어나는 거라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아, 이 사람은 좀 정말 뭔가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라든가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왜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지 부족인가. 의지 부족이네 그럼. 알람이 안 들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알람이 들리죠. 알람 들리고 많은데도 네. 잠을,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부족이면은 그 의지 부족에 대해서 개선 방향이라든지 뭐 네. 의견이 있으시다면 다들 근데 잠은 잘 주무시나 봐요. 아, 저는 난 늘 부족해서.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니까 그렇고. 비법이 뭔가요? 부족한 비법.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야근을 계속 하니까 10시 뭐 10시 반 11시쯤에 가고 집에 가면은 12시잖아요. 12시에서 뭐 11시에 가도 뭐 씻고 뭐 정리하고 하다 보면은 1시간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자면은 저는 5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9시까지 출근인 거죠. 8시까지 출근해. 아, 근데 너무한 거 아니죠? 아니 8시부터 밤 12시까지 좀 중요한 거. 12시까지는 아닌데 보통 10시 그러니까요. 정도에는 오는데 근데 네. 그렇게 되면은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피곤한 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자면은 한 5시간, 6시간밖에 못 자니까 그게 자꾸 예전에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20대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30대가 되니까 몸이 늙었는지 이게 쌓이는 것 같은 거예요. 쌓이는 것 같으니까 쌓여요. 이게 아침에 머리가 안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심때쯤 되면 머리가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깨기 시작하는 게 점심때쯤 되니까 아침에 그럼 뭐가 하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좀 단순 작업이면은 사실은 조금 머리가 묵직해도 하면 되는데 뭔가 생각을 해서 보고서를 써야 된다든지 하면 머리가 안 깨어나면 생각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한 줄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억지로 깨우려면 커피를 자꾸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빈속에 커피를 먹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계속 제가 그래서 아침에 약간 무슨 의식처럼 회사에 오면 라떼 큰 걸 한 잔 마시는 게 약간 의식화가 됐거든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으면 좀 의식이 깨지 않나요? 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으면 깬다는 소리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아, 전 그냥 갑자기 막 단 거 그래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정신 훅 깨던데. 차가워서 그런 거. 나 졸린 거 아니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카페라떼 계속 먹다 보니까, 그러면은 조금 정신이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각성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길어지면, 그 각성 효과도 좀, 이게, 무뎌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무뎌지니까, 아침에 먹고, 원래 한 잔 마시자 이랬는데, 2잔을 마시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민감해져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약간 그런 좀 약간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시는 식으로 많이 깨어나긴 했어요. 근데 좀 늦게 일어난다고 응. 해서 뭐 약속을 뭐 늦는다든가 응. 아니면 자기가 사회생활 하는데 뭐 지각을 많이 해서 뭐 잘린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면 상관없지 않나? 잠이 좀 많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일찍 자면 되잖아. 그 일찍 자도 그런 게 제가 생각해 본 게 커피를 근데 많이 마셔요. 아,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을 깊게 못 자서 근데 좀 그게 있어. 그래요? 네. 근데 잠을 잘 자거든요. 아, 그래요? 잠을 잘 자는데 커피를 많이 마셔서 뭔가 수면이 길어진 건 아닐까. 커피를 마셔서 수면이 길어졌다는 얘기 커피를 처음 마셔서 들어봤는데? 수면이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내가 오늘 처음 접했고요. 보통 이제 잠의 이제 깊이가 작다 보니까 피곤이 맞아요. 계속 쌓여 있다는 얘기는 이제 저는 이제 몸으로 체득을 했죠. 그거를 실질적으로. 왜냐면 깊이 잠을 못 드니까 잠을 자는 것 같긴 한데 오래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맞아요, 커피를 맞아요. 반복적으로 많이 먹다 보니까 맞아요. 의식이 항상 조금씩 깨어 있어서 약간 근데 좀 잔 거 같지 않고 삐찌뿌둥하고. 많이 자도 응.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죠?
만약에 옆에서 누가 시끄럽게 하면은 금방 아, 일어난다던가. 그런 그게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눈 감고 떴는데 아침이다라든가 아, 그게-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쭉 잔다라든가 그리고 충분히 자고 일어나면 몸이 깨어나잖아요. 근데 아, 그 깨어난 느낌이 안 들고 머리가 묵직한 느낌이 들면 자기가 잠을 질적으로 좋은 수면을 취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 지금 근데 누군가 시끄럽게 해도 절대 못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묵직해지는 기분이 있어요. 상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다 그죠? 잠을 그런 많이 그런 잤어. 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커피를 그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 커피를 꼭 많이 먹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아니, 좋아해서 마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마시세요. 좋아해서. 아, 저도 커피를 꽤 많이 마시는데 양으로는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자꾸 수시로 맛을 보고 이제 알기 위해서 먹는 거지. 이걸 양적으로 많이 먹으려고 하게 되면 저도 잠을 막 못 자니까 진짜 물론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되긴 했는데 좀 몸이 피곤한 날 같은 경우에는 커피 에스프레소 한 잔만 먹어도 그날 잠을 못 자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맞아요. 컨디션 탓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이 네, 안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좋을 때는 이제 커피 양을 확실히 좀 줄이고 좀 좋을 때는 좀 그래도 먹더라도 근데 커피 마시고 뭔가 부작용 같은 걸 경험한 적은 없었어요? 부작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순위를 잘 못 자는 게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좀 옛날에는 잠이 안 온다 정도였는데 요즘은 좀 마셔도 될 컨디션이 아닌데 커피를 좀 과하게 마셨다 이런 느낌이 들면 커피를 마시고 나서 방금 전에 제가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이런 게 있다고 저도 했잖아요. 느껴요. 안 그러면 이게 뭔가 이렇게 힘이 넘치지 않아 힘이? 아니 약간 뇌가 흔들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약간 감기 이렇게 아니야? 부딪히는 느낌? 내 몸하고 네네. 카페인의 성분이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예. 근데 그런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잠자는 거 빼고? 그냥 음료수 같은 느낌이라서. 거의 그럼 연하게 물처럼 마셔요? 진하게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네, 딱히 뭐 부작용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러면 줄여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동안 약간 좀 이런저런 이유로 커피를 아예 끊어서 그랬던 게 한 3개월 넘게 한번 끊어봤었거든요. 한 잔도 안 마시는 정도로. 근데 그러고 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니까 그러니까 시기에 상관없이 그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 컨디션 좋은 게 아니라 그러고 머리 나서 깨어 있어? 잠이 안 와서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어. 거의 밤을 샜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커피 마셔도 졸린 네. 거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카페인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몸을 아예 청정하게 만든 다음에 카페인을 먹으면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정말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무뎌져요. 먹기 시작하면. 나는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온다는 얘기를 어릴 때는 잘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나이 먹어서 그런 거야 나도.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 좀 먹고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걸 느끼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학창 시절 때 좀 이따 그 부분도 얘기할 건데 공부할 때 애들이 항상 커피를 고등학생이지만 뭐 인스턴트 커피 같은 거 하나씩 먹으면서 잠 깬다고 예전에 많이들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그걸 해보려고 막 캔커피 이런 걸 많이 먹어봤는데 잠이 잘 오더라고요. 잠이 엄청 잘. 저는 믹스는 전혀 영향 안 미치는 것 그래서 같아요.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잠을 안 자고 공부해 보려고 했냐면 그 약국에서 잠 안 오는 약이 옛날에 팔았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걸 애들이 이제 구해다 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먹어도 잠이 잘 오더라고. 그래서 난 체질상 잠이 잘 오는 체질인가 보다. 그래서 좀 제가 원래는 게을러요. 꽤 게으른데 이제 의식적으로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니까 좀 불성실하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인식을 주고 싶지 않아서 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저도 원래 이제 좀 게으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잔머리 굴리고 좀 효율적인 거 막 찾고 맞아요. 네, 그래서 막 뒹굴뒹굴 할 거 없으면 계속 방바닥 한 10대시간씩 뒹굴면서 귤 까먹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막 약속 시간 막 늦어서 피해주고 그랬던 적은 없어요. 오늘은 오늘은 피해를 줬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와퍼도 딱 사오고 이렇게 꾀돌이도 주고 다 이렇게 오늘 이후로 갱신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이렇게 죄송하네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림 그린 거라요. 어쨌든 자네가 그렇게 해서 뭐 가게에 피해를 줬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지금 불편을 느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더 그 불편하세요? 수면 잘 시간을 네. 뭔가 좀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하고 싶은데 아니야. 자는 것도 중요한 거야. 생산적인 필요 없어. 너무 우리는 그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그런가요? 인생을 좀 느긋하게 즐기세요. 아니 너무 느긋해가지고 아 괜찮아. 너 같은 애도 제 인생 책임지실 건가요? 못 책임지지. 너 같은 애도 근데 왜? 생각을 해봐. 다 너처럼 이거 2시간만 자고 일해야지. 다 이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다 부지런하고 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느긋느긋한 애도 있고 좀 아주 뒹군 애들도 있어야 좀 부지런한 애들이 좀 부각이 되는 거지. 평균 그럼 몇 시간 정도 자는 거예요? 평균 좀 사람 일방적인 저희 평균이 7, 8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상 자는 것 같아요. 한 9시간. 근데 이 9시간이 많이 자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나도 게을러서 그런가? 저도 길게 잘 때는 한 10시간도 자요. 몇 시에 주무셔서 몇 시에 네? 기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상 자체가 카페 아니면 집이잖아요. 물론 뭐 다른 쪽으로 일을 벌리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막 술을 먹고 나가서 뭐 활동적인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카페에서 일하는 거 아니면 그냥 집에서 뒹굴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2시부터 이제 11시까지 이제 마감을 정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11시 끝나면 집에 오면 이제 한 12시, 1시. 그럼 한 2, 3시에 자요. 아 진짜 늦게 자시네요. 늦게 아, 주무시네요. 근데 저는 그러면 12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12시 정도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아 진짜 그러세요? 나는 근데 잠을 안 잘 때도 있어. 막 너가 알겠지만 예전에 나 그 강남역 할 때 7시에 오픈했잖아. 기억나냐? 강남역? 기억나죠 거기. 네, 내가 오픈했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서 나오려면 다시 4-5시에 일어나야 돼요, 나도. 그럼 집에 와서 한 서너 시간 자고 막 출근하고 그런 적들이 꽤 많아요. 특히 그 서울역 카페 할 때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카페 할 때도 혼자 풀타임 했잖아요, 예전에. 그러면 이제 보통 아침 7시에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7시나 7시 반? 그래 8시 오픈을 하니까. 그럼 집에서 5시에 나와서 열고 끝나면 9시. 그때 이제 8시에서 9시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가면 11시. 그러면 그때 한 5, 6개월 정도를 한 4, 5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날도 있는데 저도 원래는 태생이 좀 게을러서 한 10시간? 9시, 10시간 막 방바닥 뒹굴죠, 이제. 물론 눈은 떠. 한 7, 8시간 지면 이제 눈은 뜨는데 일어나기가 싫은 거야.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그냥 따뜻한 이불 덮고서 계속 뒹굴면서 이제 혼자 착각을 하면서 사색을 하죠. 공상도 하고. 그래서 막 그런 거 안 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옛날에는 이게 확실히 너도 그런 지금 거지. 체력이 떨어졌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옛날에는 아무리 늦게 자도 7시에는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약간 좀이 쑤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7시에는 무조건 일어났었는데 부지런한 사람이야. 아니요 근데 요즘은 이제 회사에 안 나갈 일이 있거나 그래서 주말이 되거나 그러면 좀 이렇게 이제 그것도 있으니까 집에서 좀 늦게 자긴 하는데 TV도 오랜만에 보고 하면서 막 11시, 막 12시 이렇게 자긴 하는데 그렇게 자도 그 다음날 막 점심 때 막 12시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도 그러니까 깨어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 잤는데 여전히 몸이 별로야. 약간 이런 느낌 많이 그거 들어요. 아닌가요? 뭐가요? 보통 몸이 피곤한 건 간 기능이 안 좋거나 신장? 네. 이런 독소를 해소하는 부분들이 네. 기능이 저하될 때 많이 그렇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 섭취하는 거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스트레스가 많다거나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네. 영향을 안 미치진 않겠어. 저도 그래서 이렇게 아까 지금 방금 철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쉬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쉬긴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하루나 이렇게 보내면 되게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우울하거든요. 이런 게으른 좀 얘는 게을러져야 되고 우리는 좀 부지런해져야 저 되고 엄청 게을러요. 우리라고. 네, 나는 좀 부지런해져야 되고 이쪽은 좀 게을러. 너는 보통 네 보통으로 가죠. 근데 솔직히 8시간, 9시간 자는 게 뭐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뭐 게으르다라고 비춰줄 수 있지만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하루 권장 수면 시간이 8시간. 기본 8시간에서 9시간 아니면 뭐 7시간 정도라고 응. 오랫동안 그렇게 듣고 자라서 뭐 한 9시간 자는 게 정상 아니야? 전 맨날 그런 생각을 갖고 살거든요. 근데 요새 7시간, 8시간 자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아요? 저 옛날에 근데 막 자면 어떻게 되나요? 자면 지각하죠. 일찍 자면 되잖아. 일찍 자면. 회사가 늦게 끝나고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아니 누가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막 간 같은 거 잠깐 얘기했잖아요. 간을 쉬게 하려면 그러니까 한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 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둑어둑해지면 집에 그냥 있으라고 밖에 나가지 말고 간을 쉬게 해야 된다고. 태양의 사이클과 간의 사이클을 맞춰야 된다고 집에 나한테. 있어. 집에 있어. 아니 저는 근데 일을 그만하고 집에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그 갑자기 드는 생각이 왜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지만 제가 너무 생활의 패턴이 100이라고 치면 집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네. 90이 너무 지금 회사에 치중되어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그건 별론 것 같아요. 자네가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볼매님이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려워. 고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말이 되면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군요. 아니 저 되게 게으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근데 이제 주말 그러니까 나에 비하면 안 게으른데. 아니 나한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유 시간이 나는 게 주말이잖아요 직장인들은. 근데 주말에 옛날에는 뭔가 되게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제가 뭐도 배우고 기억납니다. 뭐 이것저것 맨날 꽃꽂이도 뭐 하나 하고 생겼어요. 뭐 하러 배우러 다녔는데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점심 때쯤 일어나면 씻고 뭐 하고 막 이러다 보면 막 2시 3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나가면 이미 5시 반, 6시 되면 해가 떨어지잖아요. 밖에 나가서 있는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요새. 그러면은 나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집에서 거의 집순이처럼 주말을 그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율이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이분은 빨리 연애를 해야 돼. 뭔가 생활의 변화와 그 파격적인 변신이 필요해. 필요해요. 네, 파격적인 변신이 필요해요? 네, 빨리 아니, 회사를 때려치고 아니, 때려치는 거는 그럼 회사를 과감하게 일을 던져버리고. 뭔가 쌓아둔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그거는 봤을 때 이 사람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알부자입니다. 정말 있을 것 같지만 뭐 충분히 있을 것 내가 되게 돈이 있어 보이나 제가 봐. 계속 가까이 있는 이유가 이 사람한테 뭐 좀 떨어지는 거 없나? 친하게 지내지. 그래도 좀 재밌으려면은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카페에 어떻게 보면 변화를 6년 만에 준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자잘자잘하게 어떤 컨셉을 바꾸거나 이런 변화를 줬는데 때에 따라서는 확실히 이런 과감한 선택이나 변화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느꼈어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떤 변화가 너무 없어서 그동안 너무 정체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러기에는 1, 2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뭐 한 4년, 5년, 6년 이렇게 했는데 뭔가 어떤 변화의 시점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는 뭐 변화를 안 줘도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떠한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들이 사업자들은 분명히 오거든요. 그럴 때 좀 힘들겠지만 한번 큰 변화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분명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이번에 꼭 잘 됐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생각보다는 일단 첫 발을 내딛는 게 꽤 어떻게 보면 기분 좋게 내딛을 수 있어서 뭐 나중에 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후회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9시간 자는 건 정상이랍니다. 네, 더 잘 주무시고 갑자기 왜? 네, 다음 주제. 네, 철수는 정상이다. 네, 네, 오늘 저는 결론이 정상이에요. 났습니다. 정상이다. 정상이다. 네, 풀맨님. 네? 뭐 갖고 오셨습니까? 아, 저 갖고 온 거 없어요. 어떻게 하죠? 아, 그럼 그냥 생각나는 거 한번 던져보세요. 생각나는 거? 생각나는 거. 파격적인 변신에 대해서 파격적인 뭘 파이션 할 수 변신. 있을까? 그래요. 파이션 그거 합시다. 변신.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일단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난 지금도 마음에 드는데, 이 여인. 어떤 거야? 이 여인이 마음에 드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네, 파격적인 직접 변신. 거죠. 파격적인 변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으셨던 거 없었어요?
어렸을 때 꿈이라든지. 아니 근데 그게 되게 김원희처럼 빨리 결단을 내리세요. 김원희처럼요? 때려쳐? 김원희 여러분 때려쳤어요. 아, 알고 있잖아요. 이미 방송 이미 얘기했나? 고별 방송 했잖아. 고별 방송 했구나. 회사 때려쳐서 잘렸다고. 김현미 따라갈까요, 김원희? 좀 용기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분명히 어떤 변화의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선배님한테. 혼자만의 취미. 그런 게 궁금한데요. 저요? 취미. 저는 일단 뭐든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손으로 만지어서 손으로 하는 거 배우는 거 프라모델. 되게 좋아하고. 프라모델은 안 해봤네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 시간도 잘 가고 아, 오래 그래요? 걸려요. 그림 그리고 프라모델. 이런 것도 이렇게 따라 그리고 이런 아, 것도 그림도 곧잘 하고요. 디자이너. 네? 디자이너. 디자이너요? 네. 디자이너 그림. 너무 거창한 거 아니에요? 아, 그냥 그림 그려서 좀 잘 되면 디자이너 아니면 웹툰 작가 아니야? 너무 지금 비하 발언인데. 죄송합니다. 그거 그리기 얼마나 힘든데. 웹툰 작가 아니, 팬들이 저도 어마어마한데. 글씨 못 쓰고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부러워요. 이 손재주 그래서 있는 그러신 분들이. 거죠? 아, 네. 우리 신과 함께도 엄청난 웹툰으로 원작으로. 아, 근데 그 원작이 재밌나요? 저 원작은 못 봤습니다. 저도- 근데 그게 근데 원작 본 사람들은 이제 원작에서 그 하정우 씨가 맡은 캐릭터가 두 개의 캐릭터가 합쳐져 있는 맞아요. 캐릭터래요. 저 안 봐서 몰라요. 원래는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인도하는 처사라고 그러잖아요. 하정우 역할이 처사 역인데 네. 그게 이제 처사가 죽은 자를 인도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이제 그 재판에 이렇게 쭉 인도하는 건데 하정우는 막 지상에도 내려왔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원래는 보셨어요? 저 신과 함께 봤어요. 나는 안 보여줘. 그런 거 보여줘야지. 아니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걸 내가 왜 보여줘요? 나도 이렇게 영화표 좀 보여줘야지. 아 영화표. 아 영화 표를 달라고요? 아니 나도 좀 보여줘 그런 거. 좋은 거. 저 있으면. 지금 근 1년 만에 처음 본 영화인데 전 근 1년 동안 영화를 못 봤습니다. 영화관에서. 아 그러네. 저 옛날엔 영화 되게 좋아했거든요. 다운받아서만 보고 있습니다. 다운도 안 받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들은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원작은 그 뭐지? 예, 이게 좀 긴데 그거를 2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압축해야 되니까. 근데 2탄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근데 내용이 좀 마동석 씨 나오고. 재밌나요? 네. 내용이요? 네. 근데 많이 슬프다 해서 봤는데 저도 슬펐어요. 아 너도 봤어? 네. 왜 혼자 봐? 아 여자친구랑 봤구나. 아, 몰라. 네. 그 약간 끝에가 약간 좀 어거지 눈물이라는 비판이 있기는 해요, 좀. 근데 이게 상황을 자꾸 몰아서 가는 것 같아요. 네, 몰아야 약간 돼.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처음부터 약간 소방관으로 한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뒤에 약간 감동을 좀 의도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 네, 이런- 눈물을 짜게 하려고. 예. 그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계속 그래요? 찔러봐요. 예. 이쯤 되면 울겠지? 막판에 안 울어? 막 약간 이런 게 좀 있긴 한데, 근데 그거 알면서도 보면서 울게 되더라고요. 다음엔 부모님 얘기가 나 다음에 그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신감계를 한번 까볼까요? 그럼 나도 한번 보고 올까? 깐다고요? 아니, 네, 까면 안 돼? 아 까도 상관은 없는데. 그 영화 까면 죽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뜬금없이 깐다. 전 그런 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웹툰을 잘 안 봤기 때문에 거기서 그려지는 뭔가 세계관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그 가는 길이 약간 판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신기하긴 했어요. 안 본 나로서는 내용이 짐작이 안 가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유치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네? 신과 함께인데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고편까지 나왔으니까 예고편도 못 봤어요. 소방관인데 일을 하다가 재해로 죽었어요. 아, 네. 재해로 죽었어. 근데 하늘나라로 가서.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뭐였죠? 몇십 년 만에 처음 나온다는 귀인. 귀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하정우 씨랑 뭐 이렇게 세 명이 이정재? 아 이정재 염라대왕으로 나와. 염라대왕님. 아, 그 잠깐 나오는 그러니까 거야? 사람이 죽으면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371이라 그래가지고 예, 알고 있는데. 그거 지난 다음에 37. 발인하고 해서 이렇게 네. 보낼 때 그때 또 제사 한번 지내잖아요. 좋은 곳 가라고. 그 시간이 있잖아요. 맞아. 그 시간 동안이 그냥 우리는 이제 그걸 기다리는 거고 죽은 사람한테는 그 시간이 지금까지 돌아온 자기가 살았던 그 생에 뭐를 잘못했는지가 7번의 재판을 거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한 거에 대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는 과정에 대한 거를 쭉 나오면서 이제 그 옆에 이제 죽은 사람 옆에 3명 붙어 있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약간 변호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사람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변호해주는 변호인단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그럼 환생인가 보다. 환생. 예, 환생. 그런 에피소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제 7번의 재판을 거치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7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죄, 7가지 죄. 만약에 이제 거짓말이다 이러면 이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한 걸 막 그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뭐 그런 거라든지 그거의 변호인단에서는 설명을 하고 그 재판단에서 나오는 뭐 저승사자들이라고 했나? 그 사람들은 얘는 거짓말을 했으므로 환생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죄를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죄가 인정 법률 영화 같은 느낌도 드네요. 약간 섞여 있어요. 예. 그렇죠. 검사랑 변호사랑 맞아요. 그거고, 거기에서 이제 변호인단에서 이제 그 중앙에 이제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이 너 잘못했어라고 너는 벌을 받으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 거기에서 그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불의 지옥? 뭐 이런 걸로 하면 뭐 그런 데 빠져서 이제 환생은 못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형량을 마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변호를 잘해줘야겠네. 그래서 아까 귀인이라고 얘기 나온 게 그런 사람 귀인은 환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차태현 씨가 소방관 역할을 맡았는데 그 사람이 뭐 몇 년 만이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귀인이다. 귀인인 거예요. 그래서 환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런 내용이네요. 저도 그럼 찾아봐야겠네요. 근데 아이들하고 다 같이 볼 수 있는 가족 영화로서는 좀 대중적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영화들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정치색이 조금 있는 영화들이 좀 많이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딱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족 영화로서는 좀 부족했다고 하면 그 신관계는 저 영화관 갔을 때도 가족 단위가 되게 많았어요. 강철비도 재밌어요. 강철비 보셨어요? 강철비는 안 봤어. 장철비가 정우성 씨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정우성 좋아하는데. 정우성 안 좋아해. 아 왜? 느낌. 나 정우성 어릴 때부터 멋있다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그게 되게 저는 정우성 그러니까 남자들이 씨가 보는 거랑 또 다른가 보다. 다르죠. 저는 정우성 씨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어떤 남자를 좋아하세요? 조인성? 조인성은 더 싫어요. 약간 그런 과를 싫어요. 눈 똘망똘망. 아니 근데 그런 박명수? 박명수는 너무 그 갭의 차이가 큰 거 아니에요? 좀 핸섬과에서 말을 해줘야죠. 박명수를 모르겠다. 박명수를 모르고. 이런 쪽. 아 김수현? 김수현 씨는 괜찮아요. 김수현 귀엽잖아. 그러니까 약간 똘망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쵸. 눈이 좀 찢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정우성 씨는 그러니까 잘생기거나 이런 거 사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좋아하는 잘생김은 아닌데 이제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근데 원래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미남 배우들은 연기로 인정받는 배우는 별로 없잖아요. 다. 그래요? 안 그런가? 제 생각 나는 솔직히 이병헌 정도는 연기도 잘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외에 이병헌 씨는 뭐 사생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잘하시긴 하죠. 이제 좀 미남 배우라고 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특히 뭐 장동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생긴 건 나도 인정하지만 뭐 연기를 잘한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그렇게 썩 와닿는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있잖아요. 미생에 나온 그 아이돌 임시완. 임시완. 임시완 걔 연기 좀 잘하는 것 같다. 잘생기기도 하고. 임시완 눈 똘망똘망해서 별로 귀엽기는 잘생겼다고 생각. 전 정우성 씨에 대한 별로 그러니까 그 배우에 대한 메리트를 저는 잘 못 느껴서 그 사람이 나왔던 영화들 중에 재밌다고 느껴본 영화가 사실 별로 없어요. 초반에 나온 영화들 중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호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정우성 씨가 주연했다고 하면 약간 좀 안 보려고 하는 약간 그런 게 저 개인적으로 있어요. 신민아 씨 나오면 조금 재미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신민아 씨가 누구지? 신민아 씨요. 몰라요? 그분이시죠? 아닌가? 임수정 씨인가 그럼?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비슷하게 동안 배우. 베이글요. 원조 베이글요. 얼굴 베이비 페이스인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신민아 씨 좋아하신다고요? 베이글요. 아니요. 신민아 씨가 누군지 지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임수정.
임수정 비슷해서 모르겠습니다. 임수정 씨하고 시민아 씨는 완전 다르게 생겼거든요. 시민아 씨 약간 이마 좀 넓지 않아요? 이마 넓다기보다 아니 그 어디에 나왔지 시민아 씨가? 시민아 씨 히트한 영화가 없어. 이승기랑 같이 드라마 구미호 드라마 찍잖아요. 아 신민아 씨 눈 크지 않아요? 다 눈은 크죠. 아 되게 바보 같아요. 누군지는 알 것 같은데 이승기랑 바보예요. 드라마 찍지 않았어요? 구미호 찍었던 것 네. 같아요. 아 그런 거 같다. 뭐예요? 아, 김호빈 씨랑 지금 사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더 모르실걸요? 이 사람. 아 예 맞아요. 신민아 씨. 신민아 씨. 이분도 되게 예쁜데 네. 연기를 잘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온다고 하니까 주연을 한다고 하면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는 잘 안 생겨. 근데 사람마다 다 호불호나 취향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강철비도 선입견도 정성진 있는 거고. 주연한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그리고 그 전에 주연한 영화가 뭐죠? 아수라인가요? 그게 정말 와 되게 잘한다. 보고 나면 아, 근데 역시. 그거 진짜 그래요? 역시 보고 나면 젊은 마음속에 아수라가 된대. 너무 재미없어서. 저가 막 저는 근데 막 액션씬에 나와서 그런지 몰랐는데 실제 그래요? 액션하면 막 연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무술 이런 동작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예고편이 다라고 누가 그러면서 엄청 혹평을 누가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보면 마음이 아수라가 된다고. 너무 재미없어서. 불편한 영화긴 했어요. 그렇다고 아수라. 하죠. 쓸데없이 싸우고. 아수라 백작. 진짜 조인석 씨는 실화 불호에 가깝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것도 어떤 듣는 분이 또 흥분할지 몰라요. 아 감히 근데 조인석- 이거는 흥분하면 안 되죠. 개인적인. 내 경험이기 취향이에요. 그 취향이에요? 응. 네. 민주주의에서 네,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악플 달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마요. 조인석 씨, 멋있다고 못하겠다. 참 안 돼. 내 취향이 아니 아니야. 근데 나는 그냥 다 멋진 배우들이라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멋있어요. 멋있죠. 네. 저 예전에 김태우 씨 직접 본 적 있거든요. 영화 배우 김태우. 김태우 씨요? 김태우. 영화 김태우 씨 그 G.O.D 김태우? 아 영화 배우라고 하셨어요. 배우. 아. 영화 배우 김태우 씨 잘 모르겠는데. 그분 아 누군지 알겠다. 귀 좀 큰 분. 귀가 크다고는 저 표현을. 이번에 송승헌 나오는 블랙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드라마. 거기서 약간 저승사자로 역했던 게 김태우 씨 아니에요? 영화 배우? 그 블랙을 송승헌 그 나오는 약간 거 좀 안 나이가 있으시죠? 봐요. 이 사람. 예 맞아요. 아. 저 이분 실제로 옛날에 본 적 있거든요. 이분 키 되게 크고 되게 멋있어요. 약간 눈이 영화 배우- 똘망똘망하진 않아요. 영화 배우도 저 약간 부리부리한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이렇게 이목구비 뚜렷뚜렷하고 막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약간 좀 마초 느낌이 나는 사람한테 끌리는 부분도 있긴 한데, 되게 장동건 씨도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매력은 없어요. 잘생겼죠. 매력은 없고, 정호성 씨도 똑같아요. 그게 약간 그거 같아. 진짜 똘망똘망. 그거 포인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부담스러운 게 싫은가 보다. 그거랑 그런 거. 볼맨님이 눈빛이 너무 그러니까 완전 부담스러워. 동그란 거랑 응. 약간 좀 살짝 찢어진 느낌이랑 그 느낌의 경계를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 그래요? 지금 말씀 들어보는 사람 보면은 네, 취향이 다 있겠죠. 사람마다 선호하는 취향이. 자네 취향은 뭔가? 갑자기 그렇지 않아요. 이번 본인 취향을 밝혔거든, 베이글요. 베이글요. 저는 그냥 귀엽고 이쁜 거 다 좋아해요. 여잔 다 좋아해. 전 성격이 좋고 마음이 좋은 착한 정말 사람. 내면을 보나요? 내면을 봐야죠 당연히. 그럼 겉이 이상해도? 겉은 그래도 그지, 이상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 본인이 생각하는 겉이 이상하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비하적인 발언입니다. 견해를 끼치지 않는 그냥. 이분한테 악플을 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유리 멘탈을 악플다면은 깨져요. 네, 아무튼 잠시 취향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 변화 얘기하다 그랬어. 얘기하다가 네, 삼천 웹툰 빨리- 얘기하다가 네. 좀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저도. 근데 뭐 하고 싶었던 거 없어. 영화 보는 거나 드라마 보는 거 이런 거. 저 드라마 보는 거나 뭐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공연 보고 이런 거. 나도 되게 좋아해. 갑자기 왜? 왜 그러세요? 나도 좀 표 좀 줘. 도깨비 보셨어요? 두께 봤어요. 드라마요? 네. 다는 못 보고 중간중간 봤어요. 도깨비 이렇게 재밌더라고. 지나가다가. 처음에는 되게 내용이 좀 진지하다가 중간 가니까 약간 좀 로맨스 같기도 하고 코믹스럽기도 하고 중간 가니까 또 슬퍼지기도 하고 좀 요새 보면 이렇게 막 재방송 계속 해주잖아요. 네. 채널 돌리다가 보고 있어요 가끔씩 돌리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뭐 공이와 만나는 첫 만남 뭐 이렇게 뭐 요새 그렇게 제목 따라고 나오던데. 요즘 저는 돈꽃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장혁 씨 나오는 거. 나오고. 장혁 씨 좋아해요. 아침 드라마 아니에요 그거?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장혁 씨가 아침 드라마 나올 레벨이 아니거든요? 아침에 뭐 TV 틀었는데 돈꽃 본 거 같은데 그 아침 그렇게 드라마 예고편 아니야? 보신 거 아니에요? 야, 아침 드라마 아니에요. 그 토요일 날 케이블 다른 채널 제목 본 건가? 어, 이미숙 씨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장혁 씨랑 이미숙 아 씨 근데 나오는 좀 내용이 무겁던데? 무거워요. 내가 본 오늘 아침에 TV를 틀었는데 그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미숙 씨가 장혁한테 너 나한테 배신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그거 거의 끝인데. 어, 그 끝이야?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 거의 끝이고. 내가 너 뭐 그런 장면 봤어. 아 그거 되게 재밌어요. 막장 같은데 되게 아 막장이에요? 그러니까 막장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 막장의 요소가 있어요. 출생의 비밀 뭐 장혁이 그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은 아니고 장혁이 이제 재벌가의 혼외자인데 네. 혼외자인데 이제 그 혼외자라는 본인 아버지가 재벌가 아들인 네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재벌가 아들이었는데 진짜 사랑해 했는데 이제 인정을 못 받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죽었나? 결혼했어요. 이미숙 씨랑 아. 결혼해서 이미숙 씨는 되게 좀 재력이 있는 같은 그런 아 부유한 그럼 이미숙 씨가 엄마인 거네요? 엄마가 아니죠. 혼외자라고 했잖아요. 결혼은 이미숙이랑 했는데 혼외자지만 어찌됐든 아빠의 지금 그때 새엄마죠. 새엄마인 건데 엄마잖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이민숙 씨랑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인가? 아니, 뭐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봤으니까 오. 거의 3회부터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본 장면은 그럼 엔딩이에요? 지난주 거의 엔딩에 가까운 아, 장면인 그래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때 이미숙이 와가지고 너 나한테 배신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한쪽으로 넘기고 있던가? 여기 삥 꽂고? 그러면은 그런가? 그런데 아 이제 장영한테 진지하게 무섭게 얘기하길래 저 아줌마 나쁜 사람인가? 막 죽었어요, 엄마가. 엄마랑 동생이 죽었는데 네. 그 엄마랑 동생이 사고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 아 죽였어요. 이미숙이요? 수장시켰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배를 나쁜 어디로 가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배로 옮겨 탄 도중에 그걸 운전하는 사람이 빠뜨렸어요. 빠뜨려서 그 둘째,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지. 자기 동생을 빠뜨려서 자기 동생을 구하려고 걔가 뛰어 들어가는데 당연히 못 구하잖아, 애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도 애들이 떨어졌으니까 구하려고 하다가 동생은 거기에서 익사하고 네. 엄마랑 장혁 어린 시절 그러니까 장혁은 빠져나오긴 했는데 엄마가 이제 정신이 온전치가 않게 된 거지. 아 사고로?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죽은 줄 알아요, 다. 아 엄마가? 엄마도 죽은 줄 알고 이제 애만 산 줄 아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집으로 들어와서 아, 그럼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복수하는 거네요? 복수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스토리만 보면 사실 막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 이미숙이 나쁜 여자인 거죠? 그쵸, 이미숙이 죽이라고 한 거니까. 아 그러면 이제 장혁이 이미숙한테 복수하겠네? 예, 이미숙하고 그 회장한테 해서 그 재벌이라고 했잖아요. 그 재벌에 있는 그걸 다 갖고 오려고 자기가 몰락시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드라마네, 내용인데 재밌어요. 아, 보시나요? 이제 거의 끝나서 이번 주 다음 주면 거의 끝날 끝나요? 거예요. 예. 이미숙이 나쁜 사람이구나. 예, 나쁜 사람이에요. 난 처음에 왜요? 예쁘다 이러면서 보셨어요? 아니요 모습도 왠지 무서워 보여가지고 좋은 역할이 아닌가 보다 이제 그러고 생각했죠. 오늘 되게- 처음 채널을 틀었는데 그 장면이 나와서 이런 확실히 드라마가 있구나. 아침 연기를 드라마. 잘하는 사람들이 연기를 하니까 좀 흡입력 있게 연기하는 것 같아요. 연출도 되게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장혁 씨 오랜만에 추노 이후로 사람들 연기 잘한다고 막 그러던데. 근데 전 추노 안 봤거든요. 추노 연기 잘했죠. 추노가 근데 꽤 옛날 아니냐 그거? 엄청 진짜 옛날에. 옛날이죠. 한 2008, 9년? 뭐 그때 아니에요? 그때 본 것 같은데. 추노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꽤 옛날인 것 같습니다. 장혁 씨 좋아. 제가 드라마 그나마 잘 못 보는데 그나마 좀 진득히 앉아서 본 게 밀회. 아, 김희애 씨 나오는. 근데 그걸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안 그런가요? 그 감독 작품이 그 감독이 연출을 잘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안판석 감독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전 그 드라마를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아내가 매우 진지하게 꾸준히 드라마를 안 보는 분인데 그걸 되게 잘 보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봤는데 막 그것도 바람 피고 뭐 이런 내용이라서 그쵸, 김혜인 씨랑 요한 씨랑 바람 나는 내용인데. 와이프가 바람 피우고 싶어서 그런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헛소리했습니다. 잘 몰라서. 아, 네. 미래. 미래도 나름 재밌었는데 본방을 챙겨보진 않았어요, 미래는. 그래도 드라마를 보시는 거 좋아하시네요. 옛날에는 엄청 좋아했는데 요즘에 이번은 약간 작품성 있는 걸 좋아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배우도 연기에 따라서 연기자. 아니 자기 직업인데 잘해야지. 나 연기 못하는데 나와가지고 그걸 망치는 사람들은 너무 싫더라고요. 이런 스타일이 딱 하기 좋은 직업이 평론가? 평론가? 예술 작품. 이동진 씨처럼 에세이 같은 거 막 쓰시고. 책 보고 이 작품. 아 하고 싶어요. 실력만 되면 정말. 작가 이런 거 도전해 작가는 너무 커지는데요. 작가? 네. 책을 써야 되는 거. 작가는 창작을 해야 되잖아요. 인터넷에 그냥 소설 하나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요, 귀현이처럼? 그냥 아무나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귀현이처럼? 에세이 쪽으로 가는 게 그 본인의 생각과 그러네. 평을 하면서 이번에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새로운 결정. 그냥 인터넷에 내 글을 올리기 시작하면 되나요? 그냥 뭐 그게 근데 에세이 같은 경우는 영화 같은 거 보시고서 진짜 본인의 느낀 거를 디테일하게 다 내용에 담으면은 그게 나중에 얘기되면 막 케이블 방송에 초청돼요. 요새 막 보면 오, 요새 채널이 다양하니까. 뭐 포털 사이트 에디터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블로그 뭐, 같은 거. 그치, 그런 거. 꼭 진짜 좋네요. 뭐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루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글 올리는 에디터들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글 쓰고 그러던데. 그래. 당신은 그런 거 하면 왠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 볼메님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덜 스트레스 받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도 보면서 좋네요. 인생을 좀 즐기며 시사의 쿠폰도 맨날 나도 좋죠. 만약에 해서 유명해지면 빨리 드릴게요. 회사를 그만두게 합시다. 그거까지는 회사에 가서 볼메를 잘라라. 저 사람을 잘라라. 네, 저는 오늘 주제 2가지 갖고 왔는데요. 두 개나 갖고 오셨어요? 네. 그냥 생각 없어서. 네. 하나는 우연찮게 기사 보다가 그 초, 중고 학교에 네. 커피 퇴출 관련 기사를 봤어요. 초중고학교 커피 퇴출? 네 맞아요. 봤어? 초중고학교 인기 검색어. 커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판기 내나 이런 커피를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저도 신기해서 저희 때만 해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자판기는 있었지만 커피 종류를 팔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자판기에 있는 거 처음 알았는데 나 지금?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나? 있지 않아요? 저 그래요? 저 여의도에서 초, 중고 다 나왔는데 없었는데 그래요? 고등학교 전 때 시골에 다녀서 그런가 봐요. 자판기 자체를 못 봤어요, 저는. 그 시절을 그래서 시켰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는부터 확실히 자판기가 있었어요. 탄산음료 이런 거 있었잖아. 다 있었던 거 그냥 같은데. 커피도 있었어요? 뭐 레시피 같은 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자판기를 안 먹고 매점 가기 때문에 그건 그래.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피크닉. 뭐 교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용하시고. 그래서 그 기사가 떴길래 솔직히 이게 크게 중요한 기사인가? 뭐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네. 커피를 팔 수도 물론 나는 뭐 사 먹는 거를 좋게 생각은 안 하는데 사 먹을 수도 있지 않나? 근데 그게 꼭 나쁜가?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카페인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부터 이제 그런 음료를 못 먹게 하기도 하고 분위기가 그랬는데 뭐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중학생, 고등학생들 뭐 사실 나가서 다 사 먹잖아요. 편의점 가서 사 먹고 그러는데 뭐 굳이 권장할 건 아니지만 굳이 꼭 이거를 뭐 어떤 뭐 막아야 될 만한 건가?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 제가 좀 생각이 짧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기사인가?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나온 걸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내용은 뭐 정확히 보지 않았고 인기 검색어 막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막 원래 그런 뉴스는 제가 댓글부터 봐요. 네. 나도 댓글 보면은 댓글 더 재밌어. 네, 댓글 보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신박한 이야기를 할까 네, 일단 다 욕이고
뭐 어차피 나가서 다 사 먹는데 네, 그게 뭐 무슨 이거 실효성 없는 거 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 그 뭐 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단 넘겼어요. 그렇네. 나도 같은 생각이 하고 넘겨가지고. 혹시 자판기 업자와의 어떤 미략 그런 건가요? 그런 걸까요? 자판기 사업을 누군가 이득을 보기 위한 그런 건가? 아니 근데 굳이 뭐 팔아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또 굳이 막아야 할 필요성이 그렇게까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 뭐 요새 초등학생들 좀 이게 좀 뭐야 발육이 빠른 친구들은 커피 먹으러 오거든요. 초등학생이야? 응, 나 중림점 할 때 커피도 먹으러 왔었어. 근데 대놓고 주진 않았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한 6학년 이렇게 되는 애들이 라떼 한 잔 주세요. 이제 왜 아메리카노는 좀 취향이 안 맞으니까 라떼 같은 걸 사다가 이제 시럽을 좀 듬뿍 넣어서 먹거나 마키아토 이런 걸 먹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걔네들이 좀 어른 흉내를 내고 싶어서 그런 건지 음료값이 싼 건 아닐 텐데 요즘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걸 또 사 먹으러 오는 경향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가족 단위로 카페에 오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달달한 뭐 마키아토 정도 부모님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한테 마키아토 1, 2학년이 아니야. 한 5, 6학년 좀 애들이 좀 커. 그리고 아니 5, 6학년이어도 초등학생은 그런가? 초등학생이죠. 그러면 안 되나? 당연하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선호할 건 아니죠. 아니 그럴 수도 있, 그런 건 할 건 있어. 아닌데 근데 또 그렇게까지만 본인들이 저 어렸을 때 그런 적은 있었어요. 맛있죠? 맛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취향 딱 약간 이거 오란다 분리시켜놓는 거. 약간 취향 저격 아니야? 아니. 아니, 배고파서 먹는 거야. 아 그럼 어쨌든 내 취향이야. 이건 내 취향. 뭐 드시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죠? 자르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 어렸을 때 꾀돌이 있습니다. 깨돌이 꾀돌이 500원이에요. 500원 인터넷에 판대요. 어른들이 밀크 커피 많이 드셨잖아요. 요새는 원두처럼 해서 블랙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커피를 먹을 때 다방에서도 믹스 타주고 그랬잖아요. 네. 셋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신기하게 보고 있으면 나 한 모금 마셔볼래? 이렇게 해서 그냥 주변 뭐 아빠가 주진 않고 아빠나 원장 엄마가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옆에는 이제는. 삼촌이 줬다거나 이렇게 한 모금 정도 먹은 적은 있었는데 어른들이 그렇다고 너 먹어라 하면서 마키아토 시켜줬다는 건 저 굉장히 문화 충격인데? 아니 근데 요새는 그런 손님들을 곧잘 봤었기 때문에 이게 뭐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카페를 쭉 오래 하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이제 뭐 초등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는 엄마 아빠들이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오면 너 뭐 먹을래? 그러면 나 모카나 뭐 마키아토 이런 거 시키면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결제해주면 딱 봐도 애들이 이제 곧 대학생이 아닐 거 아니에요. 대략 보면 분위기가 있잖아. 교복도 대략 입고. 교복을 안 입더라도 애가 아직은 애띄어 보이고 그러니까 또 모습들을 보면 한 중학생 고등학생 돼 보이네 뭐 이렇게 느끼는데 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지 마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엄마 아빠들이 이제 이런 거 되도록이면 먹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는 했. 가족들이랑 커피숍 자체를 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같이 외식하고 나오면 근데 이게 가족 단위로 가끔씩은 가잖아. 간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가죠. 지금은 옛날에 이제 당연히 없었고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문화 자체가 없었고 옛날 다방 가는 건데. 옛날에는 뭐 다방도 많지 않았고 지금처럼 이런 문화 자체가 다 같이 가서 커피 전문점 가서 먹는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뭐랄까 뭐 음료도 다양한 데다가 와서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을 즐기는 문화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자판기 얘기에서 이게 비롯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큰 효용은 없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거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넣을 필요도 없는데 네. 굳이 뺄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또 이걸 또 빼겠다고 또 막 이번에 또 뭐 어떤 법제화를 마련을 해서 이제 이걸 통과시켜서 이제 앞으로 무조건 이제 못 들어가게 이제 이번에 그 기사죠. 근데 들어가게 그게 아예 막는 그게 옆에 바로 있는 거랑 내가 직접 찾아가서 먹어야 되는 거랑 다르잖아요. 물론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커피를
안 먹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막 이래가지고. 근데 사실 자판기에 있는 건 사실 누구의 간섭이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네. 본인이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먹어보고 싶었는데 거기 있으면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먹었는데 나름 맛있어. 그러면 사실 뭐 이렇게 계속 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미국에서 탄산음료? 탄산음료 규제하는 거랑 비슷한 근데 탄산음료 맥락 아니에요? 규제하는 주가 있고 안 하는 주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지금 네네. 말씀드리는 게 결국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커피도. 그러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아니.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짧았네.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아야 돼, 이거. 근데 이제 좀, 제가 약간 느꼈던 건, 물론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보이는 거랑, 좀 그래도 멀리 있는 거랑이 약간 개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학교만 벗어나면, 뭐 사방 편의점 애들 이용 많이 하는 데다가, 편하게 초이스해서 살 수가 있는 문화다 보니까, 뭐 그거를 굳이 막아야 될 필요성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던 거고요. 근데 일단은 근데 그거에 되려면 저희가 그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 실태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걸 모르는 상태로서는 네, 그것도 그러네요. 여기를 제가 막 요새 얘기하는- 학교에 그런 자판기들이 다양하게 있는지 잘 몰랐고 일단 저 할 때만 해도 있긴 있어도 솔직히 전 탄산음료 있었어요. 탄산음료 있었나요? 저 있을 때? 저는 사실 자판기 본 기억이 별로 그- 없어가지고 어차피 매점에서 다 먹는데. 매점에 옆에 있지 않았어요? 아니 매점에서 아저씨가 주면 되는데 자판기 왜 놔요? 그러니까 매점이 이제 문을 닫거나 그럴 때 있잖아. 매점이 계속 열려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게 계속 열려있죠. 그래요? 저희 때는 학교 끝나면 매점 닫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독서실 이용하거나 이제 그러면 음료수 먹고 싶을 때, 물론 잘 사 먹진 않았는데 애들이 거기서 그냥 뭐 먹고 싶은 애들 거기서 이렇게 뽑아서 먹고 그래가지고. 있었나? 콜라 사이다 이용한 기억이 탄산음료 없어서 있었어요. 이용한 기억이 없어서 네. 있는지 없는지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피크닉 이런 거. 그 종이로 돼 있는 거. 그 뭐지 약간 종이팩 있는 음료 피크닉은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사과 맛. 그런 거.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 저가 나왔을 때 상황을 생각하면은 굳이 뺄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학교가 학생들도 있지만 어르신들도 있고 손님도 오잖아요. 네. 음료 대접할 때 그럼 뽑아서 드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근데 지금은 자판기가 뭐 엄청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사를 봐서 또 그게 또 메인에 떠 있길래 한번 그냥 넌지시 한번 던져봤고요. 그냥 메인된 거 네. 그냥 그리고요. 근데 커피 관련 기사를 제가 수시로 검사하는데 기사가 별로 없어요. 다 광고밖에 없고 다 광고성 기사들이라서. 작년 커피 월드 챔피언십인가? 네네.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세계 월드 바리스타? 네. 그 우리나라에서 했었어요? 그거 좀 모르세요? 관심이 없어요. 그거 검색하셨다면서요? 저도 확실한 거 알려서 여쭤보는 건데. 저도 대회를 애들 데리고 나가지만 우리 회사 다녔는지 몰랐는데. 아니, 이디아에서 후원을 했다 이래가지고. 아니, 관심 너 지금 얘기했어. 너 이디아 멤버지. 뉴스 안 보시네요? 보는데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대회에 나갔지만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랬는데. 아니, 뉴스 보신다길래 뭐 이디아에서 얘기 좀 후원을- 여쭤볼라 했는데 없었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직장 내 사내 연애. 네. 네, 그 얘기 그냥 한번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싫어합니다. 저는 이제 카페 내 이제 사내 연애.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이랑 나눠보고 싶어서 주제를 갖고 왔어요. 왜냐면 이제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카페가 또 젊은 남녀들이 많이 모이는 네. 곳이고, 또 불특정 다수의 친구들이 쉽게 드나드는 곳이라 사랑이 잘 꼽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뭐 카페로 한정시키지 않고 직장이니까 카페도. 네, 뭐 카페도 직장 내, 그러니까 사내 연애라고 하면은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카페든 직장이든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마주치는 거잖아요. 접하는 사람이잖아요. 집담으로 많이 네네. 접하는 시간이 있는 곳이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뭐 비슷한 생각이나 이런 거 가진 사람들끼리 사내 연애를 당연히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내가 일하는 뭐 그런 거라든지 어쨌든 회사에서 있게 되면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뭐 소문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혹시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본인이 피해를 봤다거나 어떠한 불편함들이 사내 연애를 해서? 네. 사내 연애를 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이 안 했더라도 네. 왜냐면 주변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뭐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못했다라든가 네. 또 나한테 어떤 피해가 좀 왔다라든가 어떤 불편함이 초래됐다라든가 어떤 그거는 그런 것들이 실예로 있으셨는지 제가 듣기로는 같은 뭐지? 저 아는 분은 이제 마케팅 쪽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부부를 같은 부서에 두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원래 같은 마케팅 부서에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안 결혼해서 하겠죠? 본인은 마케팅이 하고 싶은데 다른 부서 발령 난 친구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뭐 이렇게 직장 내 이렇게 사내 연애를 하는 커플이 있어요? 많죠. 저희 회사만 해도 되게 많아요. 아 지금 꽤 많아요. 지금도 많고. 많으면 자네도? 아, 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싫다고 사네요, 내가. 네. 재밌잖아. 뭐가 재밌어요? 저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철수는 네, 저는 별로입니다. 아 별로인가요? 아 안 켜져? 녹음 중입니다. 녹음 중입니다. 꺼놓고 있길래. 어머니. 네. 예, 사내 연애를 실제로 지금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한 번도 없었나요? 네. 아 카페에서 일하는 애들이 이렇게 좀 사귄다거나 그런 걸 한 번. 홀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혼자 마감하고 네. 뭐 그래서 같이 일하던 애들이 아무래도 다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정말 저 카페들이 다 보면 20대. 네. 뭐 이렇게 나이 든 경우도 있지만 항상 이 젊은 친구들이 더 전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경우들이 저는 최근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꽤 많았거든요. 한 번도 없었어요? 연애를 해본 적은 없고 그런 식으로 같이 네. 논 적은 있죠. 친목을 도모한 적은 있으나 네, 눈 맞은 적은 없고요. 네, 연애를 한 적은 있어요. 부러우신 거예요? 아, 네. 아니 근데 카페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은 게 네. 사내 연애도 보면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사는 사람들끼리 사내 연애를 물론 할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비슷한 동년배 정도 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뭐 입사를 같이 했는데 뭐 동기였는데 사귀게 됐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카페는 어떻게 보면 더더군다나 연령 차이가 그렇게 많이 네, 안 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또래 집단이 모여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서로 더 좀 왜냐면 이렇게 나이 차이가 좀 지면 이렇게 심리적인 거리감이 네. 또래보다는 좀 처음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치면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인 것 같긴 해요. 직장은 이제 계층 관계도 있고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연령층도 되게 다양하니까 조금 덜하다고 하면 그런데도 사내 직장에서도 되게 많이 사내 연애가 많은데 카페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철수는 진짜 그럼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본 적은 많고 네. 그럴 가능성은 많은데 본인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저의 견해는 저는 그렇게 하다가 일하다가 마음에 들어서 만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본인이 연애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요? 네,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사내 연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또 실제로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문제점들이 생겼던 적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혼자 일을 잘해가지고 볼 사람도 없었고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있을 것 같긴 해요. 뭐야? 직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부면 붙여놓진 않거든요. 네. 옆 팀이라도 떼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는 근데 카페는 같이 일하거든요. 근데 카페는 같이 일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해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본인들은 몰라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약간 이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공사 구분이 잘 안 돼. 그래서 최근은 아니고 벌써 한 6, 7개월이 넘었는데 네. 실제로 있었어요, 저희 매장에. 그 여자애가 이제 선임이고 네. 이제 좀 나이가 한두 살 많은 누나 뻘이었는데
이제 갓 새로 들어온 이제 직원이죠. 이제 파트타임이나 이제 보조 스텝이 아니라 직원을 남자애로 뽑았는데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나도 카페 취업을 해야겠네요. 근데 나는 얘네 둘이 사귀나? 라는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진짜 사귀는지는 몰랐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둘이 사귄대.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이제 근무를 똑바로 안 한다. 뭐 둘이서 맨날 수다만 떨고 있다. 뭐 근무를 바로 안 하면서 이제 뭐 앉아서 쉬면서 수다 떨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다가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잘렸어요. 둘 다. 진짜 일에 지장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근데 근데 신기한 게 나랑 일을 할 땐 애들이 티를 안 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알아야죠. 괜히 그렇게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쟤들이 붙어 있으니까 일을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얘들이 사귄다라는 것도 몰랐는데 다른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얘네들이 사귄다는 걸.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사업주가 나한테 와갖고 얘네 둘이 사귄대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얘네들이랑 일을 한 지가 한 서너 달이 지났는데 몰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귄 지가 꽤 됐대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사귄 거지. 들어오자마자. 네. 근데 그거를 같이 일하는 서너 달 동안 제가 왜냐면 저랑 같은 시간대가 아니거든요.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거의 마감 쪽으로 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둘 다 오픈이었는데 이제 점심 저녁 잠깐만 있고 가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항상 여자애가 위에서 기다리더라고. 남자애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얘네 둘이 사귀나?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근데 근무하는 동안은 둘이 어떤 좀 뭐랄까 사귀는 듯한 대화도 안 하고 여자애가 누나다 보니까 좀 약간 따지듯이 항상 일을 시키고 그러길래 열심히 일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얘네 둘이서 아침에 오픈할 때도 수다 떠느라고 빨리빨리 준비 안 하고 뭐 재료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들하고 이제 면담도 했는데 자기네들이 절대 뭐 그렇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냥 처음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피해가 안 되도록 연애하면서도 일 잘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받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나간 거죠. 잘리다시피 해서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는 거긴 한데 동시에 이제 연애를 한 거죠. 이 가게 내에서. 그래서 조금은 일적으로 좀 완성도 있게 일을 못하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사익만을 좀 추구했던 그런 경우들이 이번에 생겨서 물론 과거에도 이제 연애했던 경우들이 있긴 해요. 애들이 이제 PT들끼리 만나가서 이제 끝나고 나가서 이제 연애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연장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상급자인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걸 티를 안 내다가 제가 없을 때는 그런 거를 직원들끼리 어떤 불편함들이 실제로 초래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좀 많이 실망을 했죠. 왜냐면 이제 믿었던 친구들이 그런 일들을 했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다른 데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나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그런 걸 보셨나요? 연애하면서 이렇게 일을 바로 좀 제대로 안 한다든가. 저는 일단 알바 쪽에서는 잘 모르겠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진짜 그럼으로써 일이 진행 안 됐던 부분이 많이 보였는지. 나는 못 느꼈는데 모르겠다. 다른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꼈대요. 그럼 진짜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시는 거네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모르죠. 근데 다른 직원들이 한 명이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다 둘이 항상 붙어서 얘기해요. 뭐 실장님 안 계실 때는 다 저쪽 주방 쪽에 들어가 갖고 안 나온다. 둘이 콩닥콩닥 하면서 붙어서 안 나온다. 왜냐면 저희 바 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주방에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디저트 하는 게 따로 있어서 주방 쪽 오븐이라 이제 좀 약간 선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랑 주방이 좀 약간 구분되어 있는데 애들이 바 쪽에 주로 있어줘야 되는데 둘 다 같이 이제 주방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안 보이니까 둘이 이제 쿵짝쿵짝 말아서 놀고 있다. 그래서 좀 공사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실제로 좀 불편해하거나 이런 일들이 나중에 돼서야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본인은 그런 걸 느낀 적은 있었어요? 아니요. 그랬던 적이 없어요. 네.
다른 데는 전반적으로 다 좋은가? 일단 이게 상황이 저는 말씀드렸듯이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끼리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연애를 하면 공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이상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본인들은 잘 모르는데 본인들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바깥에서 보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연애는 숨길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본인들은 사실 비밀 연애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너무 티가 나다 보니까는 뭐 너네 사귀냐 그러자 해서 그래 결국 사겨 뭐 이렇게 얘기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붙어 있는 걸 인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이제 옆에서 계속 있었던 건데 만약에 이렇게 셋이 일해요. 셋이 일하는데 둘이 사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셋이 업무가 이렇게 분담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효율적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 둘만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당연히 한 사람이 소외감이 들죠. 소외감이 들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따대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데다가 그런 기분이 사실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적인 여건에다가 둘이 자꾸 주방 쪽에 가서 놀고 안 나와. 그럼 만약 그렇다고 하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얘기들이 뒤늦게 저한테 다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좋지 않게 끝났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워낙 많이 오고 가니까 뭐 따로 끝나고 뭐 술을 마신다거나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뭐 그런 친구들은 꽤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일할 때만큼은 일단 근무 시간대가 좀 달라서인지도 모르겠지만 뭐 근무 시간 중에 부딪혀서 어떤 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전번과 같은 그 내용은 이제 같은 시간대에 같이 일을 하는 데다가 같이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좀 떨어뜨려 놓는 거나 하는 게 차라리 아무래도 시스템적으로 그렇겠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붙이진 않고 뭐 최대한 떨어뜨려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교대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래도 좀 같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걸 뭐 최소한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처럼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팀에서 같이 근무를 하기에는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방법을 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철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근데 저는 사내연애 하면 사내연애 안 해봤지만 사내연애 하다가 결혼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꼭 그러면 사내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헤어지고 또 사내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이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그것도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집보다 더 많이 시간을 어쩌면 효율하는. 전 그래서 사내연애가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 아니에요? 회사가 90인데 90을 안 하고 10을 하려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니까 그 부분이 문제인 것 팩트네요. 네,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네. 에? 회사를 바꿔? 바꾸든가 거기서 하든가. 확률은 50이네. 아니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친구 중에 한 명 아니야 지인이 친구를 어디 해놓고 또 지인이 친구라 나왔습니다. 사귀었는데 사내연애를 했어요. 헤어졌어요. 한 1년 반 이렇게 사귀다가 좋게 헤어지는 경우가 어딨어요 보통. 왜 그런 거 있잖아. 좋게 헤어질 수도 있긴 하죠. 내가 너를 위해 양보하는 거야. 그건 나쁘게 헤어진 거야. 그게 막 서로 막 이렇게 뭐 남자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이 마음이 떠나서 헤어진 건데 그걸 좋게 헤어졌다고 보면 좋게 헤어진 거죠. 근데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남자가 다른 사람을 이제 연애를 했는데 이제 회사 내에서 만난 거예요. 회사 내에서 얼굴을 모르는 사이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하고 만나서 그 사람 결혼한 거예요. 근데 불편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들어도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세 사람이 다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이고. 기존부터 뭔가 있었나? 그러니까 뭐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약간 그런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런 생각도 사실 들잖아요. 기본적으로 1차원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부터 좀 친하게 좀 가깝게 지내고 있었고 이쪽이랑 연애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깝게 지낸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회사가 크면 내가 6층에서 근무하고 막 9층에서 근무해요. 그 아예 사실 저도 회사 사람이 많지만 제가 회사 사람을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얼굴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는 아예 얼굴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서 그 사람이 내리면 저 사람 우리 회사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어떻게 보면 얼굴을 너무 모르는 잘 사이도 아는 아닌 사람. 아니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안면이 있는 사람인데 내 전 남자친구가 쟤랑 사귀어. 그럼 좀 저는 좀 이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내연애를 안 하시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사실 부차적인 거고 저는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평판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들리는 그거를 귀로 듣는 게 싫어요. 그거를 안 들을 순 없거든요.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알 수도 있잖아요. 내 모습도 그쵸, 그렇고 내가 그 사람의 너무 모습도 많이 함께하는 시간이 그 너무 많이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집에서도 붙어 있는데 회사에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난 너무 싫어요. 왜? 너무 좋을 수도 나는 있고, 싫어요. 한편으로는 저는 좋을 싫어요.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의 공간이 없어지는 느낌이라 싫어요. 지금도 없잖아요. 없는 일단 한번 해봐요. 아니 뭘 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안 한다는 그 확고한 걸 접으시는 게 맞아요. 접으라고요? 아무튼 좀 유연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꼭뭐 너무 안 해. 이렇게 하기보단 뭐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찌직 너무 철벽을 치진 않는 게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냥 최근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다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사내 연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조금은 부정적인 견해들을 갖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왜냐면 이제 좋은 측면보다는 안 좋은 측면들이 더 먼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공사를 확실하게 구분을 져가지고 전혀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이 안 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카페는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뭐 작은 여건인 공간이기도 것 하고 같아요. 네. 많은 시간을 같이 붙어 있는 데다가 또 그런 것들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효율 어떤 업무적으로 바로 드러나니까 문제가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만나기엔 좋겠네요. 근데 진짜 젊은 친구들이 워낙 들락날락을 많이 하니까 한 공간에서 네. 연애하기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애들도 저희도 이제 보면 남자 여자의 일정한 그 비율대로 이상하게 뽑혀요. 네. 또 나이대도 다 어리고 꼭 굳이 그렇게 뽑으려고 뽑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뽑다 보니까 사업주가 뽑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애들 위주로 뽑아놨는데 아무래도 다 어리고 좀 그러다 보니까 다 이쁜 거예요. 여자애들도 다 이쁘고 남자애들도 다 귀엽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끼리도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막 편하게 그냥 바로 하더라고요. 우리 끝나고 뭐 술 한잔 할래? 뭐 끝나고 밥 먹을래? 뭐 영화 볼래? 뭐 볼링 칠래? 그래서 지들끼리 잘 놀아요. 뭐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다 좋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일하는 직장 내에는 좀 피해가 최대한 없게끔 해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만나고 또 좋은 시너지들이 생기면 좋겠고 또 가끔은 또 싸울 때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럴 땐 또 분위기가 묘해지더라고요. 가게가. 그쵸. 네, 그래서 뭐 안 붙여놓는 게 제일 나은 거. 오빠한테 막 대들어가지고 막내가 응. 말 잘못했다가 오빠한테 막 엄청 혼난 거야. 그래서 막 또 풀이 죽어가지고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할 때 막 미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저는 보면서 이런 또 단점들이 있구나 다시 한번 좀 느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랜만에 또 모여서 이렇게 또 시간도 내주셔서 잠깐 수다를 떨어봤고요. 설 또 지나고 모여야겠죠? 전에 모일 수 있나요? 전에요? 네. 27일 날짜 얘기하면 안 되네. 아니, 돼도 됩니다. 이번 주면 끝이에요, 이제. 2월달 끝이에요, 다음 주. 근데 돌아오는 주에. 다음 주 토요일이 2월 3일. 그 다음이 2월 10일인가? 네. 설 전에 모일 수 있으면 한번 모이고, 좀 힘드시면 설 끝나고 모여서 식사 한번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아, 맞다. 저희 메일 계정 한번 알려주세요. 사연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또 못 외우시지 또. 제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좀 들어가봐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안 들어가진다고. 로그인하면 로그인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왜요? 이렇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락 걸려가지고 안 된다고. 락이 왜 걸리지? 뭐 해야 되는데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여기서 한번 그래서 좀 더 해봅시다. 그럼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계정은 뭔가요? 모르겠어요. 비비 바리스타즈. 네? 뭐 태우나? 이러면 안 타는데 바닥이 타. 네. 네. 계정 한번 불러주세요. 비바리스타즈 gmail.com입니다. 알아서 찾아서. 아,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안 되나? 아니 그 듣는 거에다가 주소 안 써놓으셨어요? 써놨는데요. 그럼 그걸 아, 설명해 주셔야죠. 아니 그거 설명해 주세요. 저희 공지사항에 그 사연 보낼 수 있는 메일 있으니까 네. 네,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드려요. 원두 같은 거. 네, 맛이 있든 없든 한번 원두 스페셜티 원두로 착불인가요? 네? 착불인가요? 착불 보내면 6천 먹죠. 제가 제비선 비용 들여서 네, 보내줍니다. 무료 배송이라고. 네, 무료 배송. 원두는 한 100에서 200g 정도. 괜찮네요. 네, 뭐 손해 볼 건 없으니까. 택배비. 네, 택배비 제가 부담하니까요. 네, 뭐 사연 좀 보내주시면 뭐 엄청 맛있진 않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원두 아니면 커피 같은 거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